북한이 가장 무서워한 군인이 있습니다. 그가 일했던 집무실에는 북한의 수장 김정은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유는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적장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봐야 한다는 평소 자신의 지론 때문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까지 지낸 김관진입니다. 오늘은 김관진의 학창시절부터 그가 21세기 이순신이라 불리는 이유, 북한이 그토록 김관진을 싫어하는 이유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는 1949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육군사관학교 28기로 입교합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김관진은 1학년이 끝나고 28기 전체에서 한 명만 선발되는 독일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곳은 바로 독일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은 한 달에 60달러로 생활했기 때문에 아침 저녁 두 끼만 먹었다고 하죠. 독일 육군사관학교 생활 당시에도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월등하게 공부를 잘했던 김관진은 독일에서도 악바리로 유명했고 독일 친구들 사이에서 그를 구안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1972년 독일 육사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이후 36년간 군인 생활을 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합참의장을 지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21세기 이순신이라 불리는 이유는 연평도 포격 사건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이 170여 발을 포격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선보고 후 이행으로 버퍼링이 긴 대응을 해서 한국은 K9 자주포를 70여 발밖에 발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군을 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대체 지휘체계가 어떻게 된 거냐며 전투기는 뒀다가 뭐하냐고 호통을 쳤고 국방부 장관이 바뀝니다. 국방부 장관이 된 김관진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오늘부로 전 군대는 선이행 후 보고를 실시할 것입니다. 도발하면 응징하라. 적이 굴복할 때까지. 21세기 이순신이라 불리는 김관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김관진은 2011년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전에 일어났던 아프간 인질 사건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거액의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출했으나 김관진은 다른 방식으로 구출합니다. 적을 섬멸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죠. 육지전이면 707 특임대를 구성해서 투입하려 했으나 해상 구출 작전이었기에 UDT가 더 적합한 것을 알아내고 그들을 투입시키기로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명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 그렇게 하다가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했고 김관진은 아군과 인질의 희생자 2명 이상 나온다면 즉시 사퇴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승인을 하며 국군의 UDT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낮에 작전이 수행되면 어려움이 많기에 새벽에 작전이 시행되죠. 그래서 여명작전이란 말이 붙습니다.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악명 높은 소말리아 해적 13명 중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며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이후 소말리아 해적들은 한국 글이 적혀있는 배를 보면 그냥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껏 해왔던 정치 스타일은 화전양면 전술인데 겉으로는 평화를 언급하고 속으로는 전쟁을 계속 상기시키도록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죠. 한국에게 시도 때도 없는 미사일을 한반도 근처에 날리고 TV에 방송은 되지 않지만 실제 GP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북한에서 한국 방향으로 도발하는 것과 같이 들리는 총소리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평화적인 입장으로 그들의 처우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했고 북한이 도발하면 대북 확성기를 틀고 북한이 사격을 하면 맞사격을 하는 등 그래서인지 북한은 도발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과감하게 하지 못했죠. 전면전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인해 김관진은 북측이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북한의 황병서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엮으면 남과 북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언지를 놓았으나 황병서와 김관진 둘이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2인자였던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김관진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끝까지 목함 지뢰에 대해서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발뺌하던 북한이었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연평도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유감을 표한다며 김관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항상 눈에 가시 갔던 김관진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2011년 김관진 암살조가 파견됐다는 말도 있었고 실제로 북한에서 군견을 훈련시켜 김관진을 죽이는 훈련을 하고 김관진을 표적으로 만들어 사격을 하는 등 암살조를 보내서라도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죠. 그래도 김관진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부 장관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깔끔한 21세기 이순신 장군 그 자체이지만 한편으로는 논란도 많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회 출신 군간부를 등용했다는 논란도 있고 사드 배치 논란으로 말도 많았죠. 이 중 가장 큰 논란은 국정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댓글 부대를 이용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바로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죠. 지난 70년간 남북 군사적 대결 상태는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